그는 전생에서 최고의 현자이자 검사였어. 이번 생에는 무능한 왕자인 척하며 편히 쉬고 싶었지. 하지만 운명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 그는 외딴 곳으로 추방당해 위험한 지역을 다스리게 됐어. 힘을 숨기려 했지만 어쩌다 보니 지역 영웅이 되어버렸지. 이제 온 세상이 그의 숨겨진 능력을 알게 될 거야. 과연 그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볼까? 이 이야기는 가에타나르가 왕국에 사는 7번째 왕자 노아로부터 시작돼. 15번째 생일에 그의 능력이 평가되었는데 무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왕족의 일원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었지. 그의 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서 문을 가리키며 왕위를 계승할 권리를 박탈한다고 소리쳤어. 당장 나가라고 했지. 주인공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했어. 나중에 그는 이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아버지에게 감사했어. 이 상황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는 줄곧 이걸 기다려왔다고 생각했어. 이 대답에 놀란 아버지는 감사를 표하며 말을 이었어. 왜 쫓겨나는지 묻지도 않겠다고 했지. 주인공은 머리를 극적이며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했어. 아버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 중요한 건 그가 이해했다는 것이었고 아버지는 그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덧붙였지. 그들의 나라에서는 모든 후계자가 왕위를 놓고 동등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훈련을 받아.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왕이 될 수 있지. 노아를 가리키며 그는 말을 이었어. 하지만 그는 왕이 될 능력도 욕망도 없다고. 하지만 그의 추방은 나라에 대한 불필요한 소문을 일으킬 수 있어. 그러므로 카터 지방을 그에게 줄 것이다. 겉으로는 그가 영주가 되기 위해 보내진 것처럼 보일 거야. 그는 그걸로 괜찮겠나? 주인공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대답했어.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그때 큰 비명소리가 들렸어. 노아. 신성검 운반 기술을 가진 6번째 왕자 더그였지. 그는 주인공의 셔츠를 움켜쥐고 이협적으로 소리쳤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왕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냐? 그는 추방당했고 상속권을 박탈당했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지? 한편 노아는 쫓겨나는 게 바로 자신이 원하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 주인공은 기분이 매우 좋아서 계속 생각했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왕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다니. 더그 왕자는 점점 더 화가 났어. 신경을 건드린다고 생각하며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어. 야, 바보야. 아버지는 현 군주 앞에서 다른 왕세자가 왕세자를 처리하려 드는 것이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했어. 칼을 휘두르는 더그 왕자는 죽으라고 소리치며 칼을 휘둘렀지만 빗나갔어. 칼은 충격으로 부러졌어. 그는 놀라서 젠장이라고 생각했지. 놀란 그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뒤로 물러섰어. 자신이 그를 겁먹게 했다고 생각했지. 그는 눈치채지도 못했어. 더그는 일부러 빗나간 거야. 왕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 더그 왕자가 빗나갔어. 무슨 일이지? 이거 농담 아니야. 주인공은 자신의 신복 로리에게 가야 한다고 말했어. 영웅들이 각자의 길을 가는 동안 노아는 기술을 숨기거나 아니면 그의 칼이 소리보다 빨리 움직여서 용의 비늘보다 강한 칼이 가벼운 충격으로 부러졌거나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말했어. 그러자 더그는 깨닫고 소리쳤어. 그래서 그랬던 거군. 야, 노아. 주인공은 작별 인사를 하며 5년 후에 보자고 외쳤어. 그는 자신의 영지에서 잘 쉬겠다고 약속했어. 빛이 나타나 포털이 열렸고 노아는 그 안으로 들어갔어. 아버지는 놀라서 소리쳤어. 저 빛은 대체 뭐지? 더그도 계속해서 크게 소리치며 그를 기다리라고 했어. 사라지면서 주인공은 사라질 때까지 소리쳤어. 아버지는 생각했어. 텔레포트 마법은 현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데 아니면 그렇게 고대의 마법이 아닌 건가? 하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어야 했다고 말했어. 그리고 이 무렵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마차가 달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노아가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
그는 로리를 보며 그녀가 자신의 병아리 계획을 잊었는지 물었어. 그녀는 또한 그가 왕위를 박탈당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어. 그리고 그녀는 기억한다고 덧붙였어. 스스로 만족한 주인공은 왕위를 잃고 이름조차 아무도 모르는 척박한 땅으로 추방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어. 그는 손을 들어 올리며 기쁨에 차서 외쳤어. 드디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어. 계획대로 됐어. 로리는 주인공을 보며 또다시 평범함이라는 낙인에 너무 기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전생에는 신성검이었고 또 다른 생에서는 현자였고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2번이나 환생한 영웅이었는데 사실 그는 무능함과는 거리가 멀어. 로리는 영웅의 3번째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 주인공은 그녀에게 잘 들어야 한다고 대답했어. 로리, 진짜 2번이나 다시 태어난 거였어. 영웅도 2번이나 했는데 갑자기 머리를 감싸지면서 검성 노르든 진짜 질색이라고 소리쳤어. 인생 전부가 가족 일에 얽매여 있었거든. 쓸데없는 것들에 계속 시달리고 괜한 관심과 부정적인 시선만 끌었지. 게다가 몬스터가 나타나면 항상 그를 보내서 해결하라고 하니 영웅으로 2번이나 살았던 거지. 계속해서 일은 역같다고 외쳤어. 그래서 이번에는 평화로운 나라의 왕자로 다시 태어났는데 왕위에 오르는 건 또 다른 골칫거리밖에 안 될 것 같았지. 그래서 그는 권력 다툼에서 빠져나오기로 결심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척 연기했어. 마법에도 재능이 없고 검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다고 알려졌지. 머릿속은 텅 비었고 무능하다고. 심지어 자격증 시험 볼 때도 마법 써서 등급을 바꿔서 재능 없어 보이게 만들었어. 로리가 화내면서 쟤 진짜 저렇다고 말했지. 주인공이 로리한테 그걸로 싫어할 필요 없다고 대답했어. 지금은 고양이 모습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마차가 심하게 흔들렸어. 목소리들이 들렸어. 뭐야? 로리가 소리쳤어. 마차 안의 모든 게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 운석인가, 화산에서 튀어나온 바위 덩어리인가 생각했지. 로리가 소리쳤어. 노아, 습격받으면 미리 상의해야지. 주인공은 자기가 경고했는데 제가 혼자 난리친 거라고 했어. 로리가 아니라고 소리쳤어. 미친 건 오직 너뿐이라고. 인간 같지 않은 속도로 공격을 막아냈어. 궁극 마법을 썼어. 주인공은 헛소리하지 말라고 대답했어. 검성 시절에는 애들도 그런 마법으로 공격할 수 있었지만 그건 옛날 얘기라고. 로리가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 발소리 같은 거였나? 둘 다 위를 쳐다봤어. 나무 위, 하늘에는 거대한 거북이 머리가 나타나 있었어. 로리가 화산 거북이냐고 소리쳤어. 저거 S급 몬스터 아니야? 주인공이 무서워하냐고 물었어. 자기도 악마면서. 로리는 계속 소리쳤어. 걔 힘을 봉인했잖아. 그러고 보니 로리 본 모습은 기록 보관소에 봉인되어 있었지. 어렸을 때 거기 가둬놨었어. 화났었지. 지금은 그걸 떠올릴 때가 아니었어. 노아, 어떻게 해야 해? 상대가 S급 몬스터야. 주인공이 그거 멋지지 않냐고 눈치챘어. S급 가슴. 쟤 뭐라고 한 거야? 거대한 거북이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가는 길을 전부 부쉈어. 로리가 팔을 휘저으면서 소리쳤어. 지금 여기로 떨어질 거야. 노아, 창조주의 마법, 검. 에너지 검을 휘둘렀어. 칼을 꺼냈어. 바람을 가르며 생소리를 냈어. 충격으로 돌멩이가 쏟아졌어. 로리가 한번 휘두르는 바람에 부서졌다고 소리쳤어. 주인공은 뒷머리를 극적이면서 부쉈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응. 계속해서 말도 안 된다고 했어. 검성 시절에는 평범한 모험가도 저런 거북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어. 로리가 검성 시절을 퀄리티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소리쳤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인공이 물었어. 거북이 울음소리가 온 동네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다고. 거북이, 알아. 저건 무슨 말투야?
주인공은 사라지라고 말하고 다시 공격해서 불덩이를 날렸고 거북이는 죽었어. 로리는 두려워하면서 혹시 저게 새로운 차원의 마법, 최고 등급 마법이냐고 물었어? 노아가 가리키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 그냥 평범한 불덩이라고. 마차를 보면서 아, 마차가 부서졌네 라고 말했어. 이제야 나는 게 훨씬 쉽겠다고 생각하고 구름 속으로 날아갔어. 로리는 사라지는 주인공을 하늘에서 올려다보면서 애 자길 두고 가냐고 소리쳤어. 노아, 쟤는 너무 재능이 뛰어나. 날아오르면서 주인공은 뭔가 잊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 착륙해서 그녀를 봤어. 팔짱을 낀 리프가 그녀를 구했냐고 물었어. 그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는 고대 영웅 같다고 계속 말했어. 탈진, 카터 지방, 철의 마을, 몬스터들이 다시 날뛰고 있다고 했어. 하이는 리스타에게 걱정 말라고 대답했어. 이곳은 고대 영웅의 마법 장벽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보호합니다. 고대의 고대 영웅이 이곳을 지나갈 때 보호 장벽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미지의 숲과 접경에 있으며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리스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장벽은 너무 오래되었어요. 모든 것이 괜찮을까요? 도시 주민 중 한 명이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이봐. 그는 그들에게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거대한 거북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화산 거북이라고 외쳤습니다. S급 몬스터입니다. 도시에서 눈보라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리스타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보호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장벽이 없으면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모두 몬스터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뒤쫓아 외쳤습니다. 리사, 그녀는 무엇이었지? 그녀는 몬스터를 막을 것입니다. 그녀는 달렸고 그냥 달리면 곧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을에서 몬스터를 떼어낼 기회라면? 갑자기 그녀는 넘어졌고 근처에서 마차를 보았습니다. 그런 곳에 낯선 사람들이.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차에 있는 사람들. 그녀는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리스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구했어? 처음 본 노아를 보았을 때 그는 고대 영웅에 대한 아이들의 동화책 페이지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라고 그를 뒤쫓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로리는 바닥에 앉아 놓아 왜 그녀를 떠났냐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녀는 그를 따라잡기 위해 날아다니는 형태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가 인간과 고양이 이외의 다른 형태를 취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카터 지방 영주의 주민들. 성체를 보고 노아는 기뻐했습니다. 멋지다. 황무지에 있는 저택. 유배지로 이보다 더 좋은 곳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외딴 곳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로리. 그는 몸을 돌려 그녀가 근처에 없는 것을 보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리. 그리고 갑자기 그는 무언가를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녀일 수 있을까? 설마, 로리. 새 한 마리가 그에게 날아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인공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아. 그것은 외쳤습니다. 나쁘지 않아. 어떻게 그가 그의 조력자를 버릴 수 있을까요? 바보. 그녀가 사라진 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노아는 놀라서 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누구야? 새는 로리라고 짖었습니다. MC는 그녀의 가슴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그녀를 버렸기 때문에 그녀의 가슴만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본 모습으로 여기로 날아와야 했습니다.
주인공은 그녀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리는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조력자를 버리다니. 그녀는 오늘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로리는 그녀가 그녀의 행동에 대해 생각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빨리 알아챕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나왔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보입니다. 무서웠습니다. 리스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단지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 용을 진정시키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노아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야? 그녀는 자신을 아인마을의 리스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구해줘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마을은 화산 거북이에게 공격받았지만 그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는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리스타는 그의 목에 매달려 마을 사람들을 괴물로부터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겠죠. 용을 길들인 새로운 영웅이 나타났네. 그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너무 부드러워. 그리고 얼마나 달콤한 냄새가 나는지. 그만. 안 돼. 왜 그녀는 그를 새로운 지역 영웅으로 착각한 걸까요? 그들은 하늘을 나는 동안 그녀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죠. 게다가 아인마을은 카터주의 영토에 속해 있잖아요. 노아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어요. 그의 능력이 첫날부터 드러나다니. 잘 됐네. 그러고는 무릎을 꿇으며 생각했어요. 안 돼. 완벽한 계획이 망가졌어. 그는 폭발했어요. 로리,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까지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녀가 이 여자애를 데려왔으니 그가 천재라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됐어. 로리는 변명을 하고 있었어요. 노아, 전에 말했던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가 재능이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대. MC가 물었어요. 뭐라고? 로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어요. 그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증명하는 많은 일들을 했어. 예를 들어 괴물들이 수도를 공격했을 때 잠자는 걸 방해한다고 다 죽여버렸잖아. 그때 은신 마법을 썼던 걸로 기억해. 알고 보니 그는 완전히 깨어있지 않아서 마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모든 기사들이 그가 그 괴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게 된 거야. 이건 그냥 많은 업적 중 하나일 뿐이야. 왕이랑 멍청한 형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지만 그는 자기가 그들과 같은 부류인지 궁금해했어. 리스타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카터주에 얼마나 멋진 분이 오셨는지 생각해봐요. 환영합니다. 새로운 영웅님.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환영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리스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녀는 덧붙였어요. 역시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나 대단한 분이시면서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다니.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된 이상 그의 걱정 없는 삶을 위한 계획은 산산이 조각났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그는 쓸모없는 척해서 성에서 쫓겨나 유배지인 캠프 지역으로 보내져야 했는데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노아님. 그녀는 청소를 끝냈어요. 주인공은 그녀에게 고마워했지만 묻지는 않았고 슬프게도 처음 만난 지역 여성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녀가 마을로 돌아가길 바랐고 물었어요. 마을에서 왔죠? 그렇죠. 여기서 뭘 잊으신 거죠? 이제 돌아가실 시간 아니에요. 그녀는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오늘부터 노아 님을 모실 겁니다. 그녀는 생명의 빚을 갚는 중이에요. 그녀는 생각한 후에 무엇이든 명령해 달라고 부탁하며 덧붙였어요. 적어도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밤 심부름만 빼고요. 그는 알겠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그녀는 그를 겁먹게 만들기까지 해요. 그는 계속 말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리스타는 이해한다고 대답했어요. 이 땅의 영주로서 그는 모든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계속 생각했어요. 그의 힘에 대해 아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지만 지역 영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네요. 잠깐만. 그의 힘에 대해 아는 사람은 리스타뿐이야. 그녀가 아무리 그에 대해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이전 영주의 하인들이 아직 저택에 있어. 우선 그들에게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여줘야겠어.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인공은 들어오라고 말했어요. 집사가 들어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카터 영지의 수석 집사, 세바스찬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주인을 뵙고 싶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집사라니. 그는 모든 하인들을 담당하고 있잖아. 정말 적절한 시기에 그를 멍청하게 보이게 할 시간이야. 그리고 그는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볼일 있으세요? 집사는 속삭였어요. 소문이 틀리지 않았군요. 정말로 버릇없고 멍청한 녀석이군요. 노아의 내면의 목소리가 불쾌함에서 곧장 기뻐했어요. 좋았어. 주인공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기로 결정했어요. 집사는 계속 말했어요. 그에 대한 소문은 이미 여기까지 퍼졌습니다. 무능한 왕자님, 왕가의 실수라고요. 그리고 주인공은 생각했어요. 바로 이거야. 저 늙은이는 그를 몹시 싫어했어. 드디어 그의 구원자가 나타났군. 주인공은 계속했어.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 무능하게 보일 수 있어. 리사는 위협적으로 말했어. 세바스찬 씨, 실례해요. 그리고 계속했지. 노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녀뿐만 아니라 화산 거북이로부터 마을 전체를 구해주셨어요. 주인공은 그녀가 입을 다물 거라고 생각했어. 세바스찬이 대답했어. 화산 거북이라고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이 멍청이는 적어도 이 땅의 주인으로서 뭘 좀 알아야 하는 거 아냐? 세바스찬의 대답에 노아는 매우 기뻐하며 생각했어. 훌륭해. 역시 집사다운 걸.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 자신이 주인으로 인정할 사람은 오직 이전 영주였던 문호다 카터뿐이라고. 주인공은 그게 너무 무책임하게 들린다고 생각했어. 리스타는 주먹을 꽉 쥐고 분개했어. 노아님, 이게 정상인가요? 그런 사람을 곁에 두다니요? 그는 대답했어. 괜찮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마을로 돌아가도 돼. 집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 있었고 노아는 말했어. 그가 날 싫어하는 건 당연해. 우선 그는 그처럼 어린애 송이에게 그렇게 넓은 영토를 맡길 수 없다는 거지. 맞지? 그는 대답했어. 전부 맞습니다. 집사는 그를 카터 영토에서 쫓아내고 싶어해. 그는 그저 이유가 필요할 뿐이고 그는 너무 쓸모없잖아. 그러자 주인공은 서둘러 세바스찬을 껴안고 감사 인사를 했어. 집사는 매우 놀라며 소리쳤어. 뭐? 그는 스스로 만족하며 카터 땅을 위해 자치정부를 배울 수 있다고 말했어. 그가 그를 몇 번이나 때리든 상관없어. 이 집사를 위해 그는 모든 걸 바칠 거야. 그 덕분에 그는 자신의 완전한 무능함을 다른 모든 일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모두 그의 명성을 위해서지. 집사는 기뻐했어. 그는 그런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자신의 신복으로 인정했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는 왕실 판사 중 한 명인가? 아니, 그는 그저 쓸모없는 왕자일 뿐이야.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했어. 그는 그 말고는 누구와도 어울릴 이유가 없다며 몸을 돌려 출구로 향했어. 로리는 바닥에 누워 생각했어. 정말 지치는 대화인데 아무 이유도 없이. 한편 악마들은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 들었어? 그래. 완전 바보인 것 같아.
이전 영주도 마찬가지였지. 쓰레기만 보낸 것 같아. 그럼 계속해야지. 그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래. 그는 왕자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들은 인간 세계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거야. 무책임한 왕자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 그리고 성에서 집사는 모든 하인들을 모아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하고 그들을 주인인 노아 카터경, 이 땅의 새로운 주인에게 소개했어. 주인공은 벌거벗은 채로 왕좌에 앉아 말했어. 무능한 왕자 노아가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함께 열매 맺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리사는 속삭였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는 모르겠지만 꽤 무능해 보이는군. 하인들은 속삭였어. 그럼 쓸모없는 왕자라는 게 소문만이 아니었나? 세바스찬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생각했어. 이게 인사였다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제기랄, 왕자님. 노아는 발코니로 나가 생각했어. 좋아.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어. 세바스찬은 큰 소리로 그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했어. 세바스찬 삼촌, 진심 어린 혐오에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이 일에 대한 소문이 모든 곳에 퍼질 거야. 리사가 물었어. 이제 뭘 해야 하지? 주인공은 대답했어. 이번에는 옷을 입고서 더 멍청이처럼 보이고 싶어. 그는 옷을 입고 하인들에게 나가 그들에게 들으라고 소리쳤어. 오늘부터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다. 하인들은 서로 놀랐어. 인사이동이라고? 해고를 의미하는 건가? 집사는 그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물었어. 주인공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어. 재능 있는 일꾼들의 해고. 완전 무책임하지. 로리가 물었어. 또 멍청한 짓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렇다 해도 그는 그들 중 누가 재능이 있고 누가 아닌지 어떻게 알지? 그는 생각하다가 앞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 된다고 말했어. 그는 하인들을 가리키며 말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아마 그 계속. 저 자들이 지목한 사람들은 해고야. 하인들이 놀라서 물었어. 뭐라고? 세바스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만 좀 하라고 말했어. 저들은 가장 재능 있는 직원들이고 누구보다 오래 여기서 일했어. MC는 흡족한 듯 말했어. 아, 정말 안 됐네. 그는 모든 걸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 했어. 정말 대단하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해고했어. 마치 세상에서 제일 무책임한 사람처럼 하인들은 갑자기 모습을 바꾸더니 악마로 변했어. 그들 중 하나가 어떻게 알았지? 라고 소리쳤어. 집사는 놀랐어. 뭐? 그는 그들이 악마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되풀이했어. 세바스찬은 계속해서 말했어. 악마라고? 어떻게 감히 직원인 척할 수 있지? 악마는 새 영주가 어떻게 그들을 알아챘는지 계속 물었어. 노아는 악마의 존재를 인지하려면 적어도 마법의 흔적 한 방울이라도 감지하면 충분하다고 말했어. 그는 놀랐어. 첫눈에 뭘 느낀 거지? 주인공은 잠깐만 이라고 말했어. 악마 하인이 나쁜 건가? 집사는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라고 대답했어. 악마는 인류의 적입니다.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는 로리에게 몸을 돌려 물었어. 그게 사실이야? 그녀는 전생과는 달리 그렇다고 대답했어. 그는 화를 내며 왜 자기는 몰랐냐고 말했어. 로리는 성에서 수업을 전부 빼먹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 주인공은 머리를 감싸지며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마법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직원들만 해고했다고 말했어. 젠장. 그때 리사가 나타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주인공을 바라보며 노아,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 그는 악마를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주이기도 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성 근처에 서 있었어. 그들 중 하나가 역시 노아님이야 라고 말했어. 악마는 화가 났어. 인류를 파괴하려는 그들의 계획이 바보 같은 놈 때문에 허무하게 좌절됐어. 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외쳤어. 불가능해. 그는 저들을 죽이고 싶어해.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어. 학살을 시작하자. 노아는 친구, 그건 내 실수였어. 라고 대답했어.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어. 그는 그만두겠다는 말을 철회한다. 악마는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이 자식, 여기 온 이후로 라고 말했어. 안 돼. 기다려. 이거 얼마나 무거운 거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는 악마에게 손을 내밀며 화합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어. 지금부터라도 좋아? 악마는 그의 끔찍한 얼굴에 겁을 먹고 떠날 때라고 생각했어. 그 후 비명을 지르며 성벽을 부수고 뛰쳐나갔어. MC는 그의 뒤를 쫓으며 왜 도망가는 거야? 라고 소리쳤어. 로리도 따라잡기 위해 뛰어가며 맞아. 라고 말했어. 그를 무서워했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한편 하인들은 웅성거리며 악마를 찾아서 거의 갈기갈기 찢어 놓을 뻔했대. 라고 속삭였어. 그럴 리가 없어. 역시 노아님이야. 하인들은 주인공을 팔에 하나 올리고 열광적으로 그를 섬기겠다고 외치며 공중으로 던지기 시작했어. 카터 영지는 그의 손에서 번성할 거야. 로리는 그에게 축하하며 이제 추종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말했어. 군중에게 다가가며 세바스찬은 이봐 라고 소리쳤어. 그들은 멈춰야 해. 알고 보니 그들의 오랜 일꾼들이 악마였고 심지어 이전 영주조차도 그들을 악마 세계에서 온 간첩으로 알아보지 못했어. 하인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으며 주인공은 세바스찬에게 너도 그렇다는 말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어. 그는 노아 라고 말한 다음 검지로 주인공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 그는 자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조차 하면 안 돼. MC는 너무 기뻐하며 소리쳤어. 그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안고 싶어해. 집사는 그에게서 도망치려고 했으며 소리쳤어. 뭐? 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바보야. 힘든 길이 될 거야. 얼마 후 노아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며 마을에 장벽이 쳐져 있다고 라고 물었어. 리프는 자신의 물건을 성 안으로 가져오며 네 라고 대답했어. 오후 1시쯤 마을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결계 파괴를 매우 걱정하는 것 같아요. MC가 놀라며 말하길 물건 때문에 정말 여기로 이사 오는구나. 로리가 덧붙였지만 그녀는 정말로 묻지 않았어. 주인공이 생각에 잠겨 말하길 마을을 덮고 있는 결계라. 글쎄, 나는 여기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 세바스찬은 분개하며 역시 무능한 왕자라며 말했다. 적어도 자신이 받은 영지에 대해 뭔가 배웠다고 생각한 게 대담했어. 주인공은 집사를 안으며 자신의 무가치함을 상기시켜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집사는 주인공의 포옹에서 벗어나려 하며 왜 그에게 이렇게 친절한 거지? 라고 말했다. 세바스찬은 카터 영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다. 그는 지도에 노아의 땅을 보여주며 카터의 땅은 어비스숲이라는 위험한 숲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 주변의 결계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MC는 왜 그들이 그렇게 위험한 곳에 살아야 하는지 추론했다. 그는 계속해서 고대 영웅의 결계 보호 아래 살아있는 한 모든 것이 괜찮았지만 불행히도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아인 마을은 사라질 것이다. 책을 뒤적이며 그는 고대 영웅, 아무리 강한 결계라도 마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저 수명을 다할 뿐이다. 그들은 놀라며 역시 노아님이라며 말했다. 그는 고대 영웅의 결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빨리 이해했다. 심지어 궁정 마법사들도 알아내지 못했다. 로리가 웃었다. 또 그랬어. 주인공은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마법은 쉬워. 그녀는 계속해서 왜 그는 자신의 미래가 과거의 자연스러운 연속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라고 말했다. 애인 마을.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새로운 영주님이신가요? 라고 물었다. 그는 만나서 반갑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그들의 왕국의 무능한 왕자, 노아 카터입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그래서 여기가 결계인가요? 라고 물었다.
사람들은 네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이전부터 금이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화산 거북의 공격으로 결계의 일부가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항상 이것에 의존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손을 가슴에 얹고 이것은 자신에게 맡겨도 된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피로 결계를 복원하겠다고 맹세했다. 로리가 무서워하며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는 패배자로 알려지고 싶어 했는데 이제 결계를 고치는 것과 같은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너무나 자신감 있게 말해서 이제 쉽게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 그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그들의 눈에서 추락할 것이다. 로리는 그가 어떻게 망칠지 궁금해했다. MC는 그녀에게 주의 깊게 지켜보라고 말했다. 그의 힘을 단 한 방울만 넣어도 가치가 있었다. 노아는 결계가 깨진 것을 걱정한다면 손을 앞으로 뻗어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고 말했다. 힘의 덩어리가 그의 손에 형성되었다. 그는 그것을 던졌고 주변의 모든 것이 회오리 바람처럼 회전하며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부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결계가 부서졌나? 주인공은 만족하며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분개했다. 말도 안 돼. 결계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떤 사람들은 대대로 여기서 살고 있다. 그는 정말 문제의 왕자인가? 그는 용서해달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완전한 무능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는 이해했다. 나쁘다. 그는 나중에 새 것을 설치할 것이다. 리사는 돕고 싶어하며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저 오해일 뿐이다. 갑자기 그녀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일부러 한 짓이야. 사람들은 놀라며 일부러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길을 막으며 노아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옛 영웅의 결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MC는 그녀를 불러 계속해서 그는 지금 여기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노아 카터가 몬스터들을 막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다. 뭐? 주인공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기다려야 한다. 그들은 새로운 영주님께서 몬스터들을 없애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계를 그렇게 쉽게 깨지 않을 것이다. 맞아. 정말 훌륭한 영주님이야. 그들은 그에게 다가가 외쳤다. 노아님. 그는 멈추라고 말했다. 이 마을은 뭐가 문제지? 로리는 그가 이제 신앙의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이것으로 이어진다. 폭발했어. 이렇게 멍청하게 흘러갈 리가 없는데. 잠시 후 마을 사람이 저 멀리 가리키며 보라고 했어. MC가 뭘 물었지? 숲에서 많은 몬스터가 나오고 있었어. 레스타가 소리쳤어. 몬스터 물이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장벽이 없어졌는지 알았는지 물었어. 모든 관심과 기대, 희망이 노아에게 쏠렸어. 사람들이 소리쳤어. 노아님. 그가 도망쳤어. 로리가 그를 막으려 하며 소리쳤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노아. 그가 대답했어. 주민들에게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 자신이 패배하도록 몬스터 무리 속으로 뛰어들 거야. 몬스터 무리 속에서 그는 칼을 휘두르며 공격하기 시작했어. 그들은 두려워 도망쳤어. 주인공은 놀랐어.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열광적으로 말했어. 그가 몬스터들을 그런 기세로 몰아붙여 도망치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역시 노아님이야. 로리가 말했어. 이제 알겠어. 장벽을 부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힘을 썼군. 맞지? 그가 대답했어. 글쎄, 아주 조금만. 몬스터들은 마력에 꽤 민감해서 그 흔적을 느낄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몬스터들에게 그는 엄청난 만화를 가진 극도로 위험한 존재라서 도망친 거야. 리스타가 말했어. 겁먹은 몬스터들은 절대 마을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가 장벽을 복원하는 대신
그가 직접 모든 몬스터를 몰아내겠다고 나섰다고 대답했어.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 그들이 봐야 해. 이것이 노아님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말했어. 그들의 새로운 영주, 그들의 구원자. 정말 훌륭한 분이야. 노아님. 리스트는 주인공을 향해 손을 가리키며 그를 칭찬하며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어. 군중들은 외쳤어. 새로운 영주를 찬양하라. MC는 이것이 불만스러워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 그의 어깨에 앉아있던 로리가 말했어. 이제 널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동시에 가에타누르가 왕국에서는 하인이 왕에게 절하며 말했어. 기사단장 타이타가 사임했으며 이것은 궁정 마법사의 출발 후 며칠 후의 일입니다. 기사들과 마법사들이 점차 사임하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노아님이 없는 궁궐에서 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폐하, 노아 왕자님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왕은 격분하여 일어서서 소리쳤어. 그는 그의 결정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저 녀석은 완전히 무능해. 그는 그를 지옥으로 보냈어. 그가 틀렸을 리가 없어. 그리고 얼마 후 아름다운 소녀가 성으로 들어와 폐하라고 말하며 왕에게 갔어. 그는 놀라며 말했어.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지? 사라데아 폰 그라함 대공 가문의 영예입니다. 왕은 그런 보기 흉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그녀가 원하는 것을 물었어. 사라데아 영예, 결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녀는 약혼을 파기하고 싶다고 말했어. 왕은 놀라며 말했어. 사라데아 영예. 하지만 왜죠? 그라함 가문은 위대한 공작 가문 중 하나입니다. 그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들을 왕족과 가깝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녀는 노아 왕자와 약혼했어. 왕은 그가 추방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 관한 것이라면 그녀는 왜 다그 왕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죠? 그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왕은 격분하며 말했어. 그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녀는 노아 왕자와의 약혼에 동의했다고 말했어. 지금 당장 그는 왕국에서 추방되었으니 그녀는 그것을 지킬 이유가 없어. 그녀는 돌아서서 떠나려고 했지만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그는 계속 말했어. 사라디아, 그녀는 기다려야 해. 약혼을 파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맞지? 그녀는 그녀의 마음은 노아에게 진실하게 남아있으며 그녀는 그에게 헌신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어. 그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어. 공작 가문의 상속녀들 중에서 세라데는 최고의 짝이었어. 그는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고 노아가 이 약혼으로 그의 길을 막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어. 그녀는 그 같은 쓸모없는 바보가 자신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할 거라고 말했어. 그와 결혼하는 것보다 차라리 목을 베어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그녀는 걸어갔어.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애 모두가 계속 노아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했어. 노아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었지? 그녀는 마침내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따라서 바보라고 말했어. 그들은 화가 났어. 한편 주인공은 군중들로부터 도망치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 나중에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 젠장. 세상의 모든 것에는 왜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지? 그녀는 그에게 왜 포기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의 무책임한 행동들은 항상 그를 모든 일에서 1위로 만들었다. 그는 저택 직원 중에 스파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 모든 몬스터는 그를 보자마자 도망갔다. 그는 왜냐고 소리쳤다. 그녀는 그가 바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그가 무지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맞지? 그는 그게 세 번째 선택지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MC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바로 말하는 녀석 대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녀석이 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쉽게 해내고 망치는 거지. 그녀는 그렇다면 그가 한 모든 일은 엉망이라고 말했다. 로리가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그게 뭐냐고 물었다. 그는 헛소리라고 대답했다. 세바스찬이 떠났다. 그녀는 계속했다. 그녀는 마을 재건 프로젝트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장벽이 무너진 후 몬스터들이 파괴한 모든 것을 복원하고 싶어 했지만 그걸 처리할 인력이 부족했다. 그가 수리 마법을 사용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는 그녀가 미쳤다고 대답했다. 만약 그가 모든 것을 혼자 복원한다면 작업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게으르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만약 일자리가 부족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가야 해, 로리. 그녀는 그가 이 요청을 맡을 거냐고 물었다. 그는 웃었다. 비밀이야. 그녀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잠시 후 그들은 마차를 타고 있었고 로리가 말했다. 도시 복원이 일손 부족에 부딪힌 것 같다고 했다. 민간 길드에서 일꾼을 고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 같다고. 하지만 카터랜드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었다. 그녀는 마법과 돈 없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가능하기나 하냐고 계속 물었다. 그는 아직 수리 마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로 돌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아? 주인공은 수도에서 사람을 고용하면 자신의 명성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럼 뭘 할 거냐고 물었다. 그는 바로 그거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산적들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기로 했다. 로리는 왜 마차가 멈췄냐고 물었다. 그녀는 밖을 내다볼 것이다.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산적이 그녀의 목에 칼을 대고 움직이지 말라고 위협했다. 산적들은 그들을 묶고 옷을 잘 입었다고 말했다. 오늘은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로리는 불안해했다. 노아, 어떻게 해야 해? 그는 이 녀석들이 그녀에게 너무 빨리 넘어갔다며 얼마나 쉬운지 대답했다. 그녀는 노아,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모든 일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는 놀랐다. 두목이 뭐라고 했냐고 소리쳤다. 그들은 웃었다. 두목, 또 뭐라고? 그들 중 한 명이 이 아가씨 정말 예쁘다고 말했다. 그들은 화를 내며 저런 망할 놈이라고 소리쳤다. 빌어먹을 기족. 분명 이 아가씨를 돈으로 샀을 거야. 그래.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 산적들은 그들에게 다가와 팔을 흔들며 소리쳤다. 그들은 모든 귀중품과 그녀를 데려갈 것이라고. 로리가 비명을 질렀다. 노아,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서 그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산적은 그녀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를 살려두었다. 주인공은 산적의 이마를 튕겼고 그는 날아갔고 그러고 나서 그녀를 집어들었고 그들은 일어섰다. 노아는 그들은 바보라고 말했다. 로리를 데려가서 뭘 하려고 했던 거지? 그녀는 노아, 그들은 바보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은 그의 로리를 끌고 가서 온갖 끔찍한 짓을 하려고 했던 건가? 로리는 화가 나서 그녀 주변에는 바보들밖에 없냐고 말했다. 그는 산적들에게 돌아서서 자, 쇼는 끝났다고 말했다. 죽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하라고 충고했다. 그녀는 덧붙여서 보통 산적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며 소리쳤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싸움이 벌어졌다. 그는 그들의 밧줄로 그들을 묶었다. 그들은 놀랐다. 그는 누구지? 세바스찬은 성창 밖을 내다보며 궁금해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성 안뜰에는 도적들이 묶인 채 땅에 앉아 공포에 떨고 있었다. 노아는 근처에 서서 말했다. 마을을 재건하려면 일꾼이 필요하다고. 맞지? 저 훌륭하신 주인님께서 몇 명 데려오셨잖아. 뭐든 할 겁니다. 게다가 완전 공짜로.
주인공은 마을 재건 과정을 이 사람들에게 맡긴다고 말했다. 세바스찬은 놀랐다. 뭐라고요? 저렇게 통제 불가능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데려와서 마을 전체 복원을 맡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행동할지도 모르는 녀석들인데. MC가 말했다. 야, 세바스찬. 자기가 뽑아온 일꾼을 거절하겠다는 거야?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잖아. 로리가 물었다. 주인님, 노아. 하지만 자기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 녀석들이 자기 명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도적들은 이 믿음에 감동받았다. 그들은 울면서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말했다. 자신들 같은 도적에게 기회를 주다니. 주인님, 저희는 좋아서 도적이 된 게 아닙니다. 일자리와 가족을 잃었습니다. 어딜 가도 쫓겨났습니다.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두목 도적이 감사하며 말했다. 사설길드 펜서의 회장께서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로리와 노아는 놀랐고 그는 분개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저 녀석들 거물인가? 세바스찬이 골똘히 생각하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부패한 공작 때문에 체포된 사설길드의 고도로 숙련된 일꾼들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주인님, 노아, 어쩌면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두목이 외쳤다. 다들 칼을 내려놓고 망치와 못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제대로 된 직업이다. 주인공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쳤다. 젠장. 집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도적들을 처리하고 한 번에 일꾼을 찾았다고 말했다. 아니, 그만해. 이 산에는 다른 문제도 많다. 맞아요.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없어. 그러자 성문이 열리고 마차가 들어왔다. 주인공은 놀라며 말했다. 뭐? 마차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정에 없는 방문에 사과하며 그를 도우러 왔다고 말했다. 노아는 그들이 여기에 온 것에 놀랐다. 어디서 온 거지? 그들은 마차에서 내렸고 그는 왕실 기사단장 테타, 궁정 마법사 부대 강사 라이자, 그리고 사르데의 약혼녀를 보았다. 그들은 말했다. 오랜만이에요, 노아. 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노아가 물었다. 어디서 온 거지? 로리가 물었다. 주인님, 노아,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는 왕궁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라고 대답했다. 테타가 말했다. 그를 다시 만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노아 주인님. 그가 괴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을 돕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그의 땅의 주인입니다. 그의 정신에 감탄합니다. 기사 테타는 그의 힘을 그에게 바칩니다. 그는 화를 내며 말했다. 대화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리자가 말했다. 오랜만이야, 파트너. 그림자의 여주인 리자가 대기 중이야. 그는 소리쳤다. 그녀가 왜 그런 잊혀진 곳에 있는 거지? 그녀는 시골을 좋아하지 않았어. 그랬나? 노아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영혼의 동반자를 섬기기 위해 그림자의 신에 의해 이곳으로 보내졌다. 로리는 알아챘다. 뇌 대신 근육이 있는 기사와 그에게 집착하는 마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 같군. 사라디아는 여기서 오는 길에 그들을 만났고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그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데려왔다고 말했다. 오랜만이야, 노아. MC는 생각에 잠겨 오랜만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누구 잘못인지 알겠네. 그녀는 계속했다. 익숙하네. 그래서 그들이 결혼하고 서로에게 삶을 바칠 시간이 없었던 이유인가? 리스타는 격분하며 소리쳤다. 결혼이라고? 세바스찬은 추론했다. 사라데아 아가씨,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작 가문의 상속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강하고 유명한 기사, 카터 땅의 궁정 마법사 강사, 리스타는 분명히 밝혔다. 역시 노아씨답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군.
주인공이 말했다. 왜지? 로리는 주인님의 생각이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다들 집에 돌아가야 한다. 여기는 헤르츠의 딸이나 다른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로리가 말했다. 그리고 왕자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베다가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날 수 없어. 그들은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 레자가 덧붙였다. 그가 그들의 우상인 한 그들은 그의 곁에 있을 것이다. 사라데아는 그녀와 밤의 여인, 그리고 마법사 여인은 이 점의 뜻을 같이하여 그를 돕기 위해 함께 왔다고 말했다. 로리가 묻길, 카리스마 뽐내는 캐릭터가 또 있네. 노아는 뭘 하려는 거지? 그가 말하길, 그렇다면 결투를 할 때가 됐군. 로리가 소리쳤어. 결투라니 대체 그걸 왜 하려는 거야? 어떻게 되든 이 녀석들은 계속 여기 있을 텐데. 주인공이 만족스럽게 말하길, 그럼 계획을 바꿔야지. 자신이 얼마나 재능이 없는지 보여줄 거야. 로리가 진지하게 말하길, 쟨 뭘 배워오는 게 없네. 그가 설명하길 결투에서 지면 사람들이 금방 흥미를 잃고 주민들 부탁도 바로 흐지부지 될 거라고. 자기 라이벌들이 얼마나 재능 있는지 보게 될 거고. 알겠어. 로리가 묻길, 근데 저 둘이 노아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칠 수 있어? 그가 답하길, 글쎄, 걔네한텐 좀 힘들걸. 그래서 규칙을 좀 정하기로 했대. 2시간 뒤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노아님이 왕궁 마법사랑 왕립 기사단장이랑 경쟁한다네. 2대 1이라니.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엄청 빨리 모였네. 노아가 놀랐어. 다들 할 일도 없나? 사라데아가 자기가 심판을 보겠다고 했어. 그녀에겐 큰 영광이었지. 사라데자 폰 그라함이 이 역할을 맡다니. 규칙은 간단합니다. 참가자들은 미지의 숲에서 몬스터를 사냥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냥감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몬스터를 처치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참가자는 실격 처리됩니다. 그녀가 결투 시작을 알렸습니다. 리사가 말하길, 해설 리스타님이 오셨습니다. 그녀가 보는 모든 것을 중계해 드릴 겁니다. 노아가 화났어. 자기가 부탁했었나? 하지만 그녀는 이미 해설을 시작했어. 야간 사령관 테타님이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괴물을 보자마자 달려가 뱀의 몸에 올라타 더 크게 소리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사로서 왕자님이 애 결투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녀가 칼을 휘둘러 공격했습니다. 리제가 해설하길, 굉장합니다. 단칼에 몬스터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레자가 말하길, 역시 힘이 최우선인 사람답네. 노아 왕자님이랑 경쟁해야 할 사람은 저 사람이야. 보세요, 다크위치 레자님. 마법사가 최대 파워, 스타 스트라이크를 썼습니다.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말했어. 와, 대단해. 폭발로부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장벽이 쳐졌습니다. 역시 레이자님답군. 주인공이 속으로 생각하길, 꾀하는데 잘 버티고 있네. 이제 자기가 나설 차례군. 리스타가 해설하길, 노아님이 드디어 출발하셨습니다. 움직이는 형체가 보입니다. 다들 주목하세요. 잘생긴 노아님이 계십니다. 주인공이 화났어. 누가 쟤한테 해설 자리를 줬어? 이렇게 관심이 쏠려 있으니 뭘 할 수가 없잖아. 주인공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며 말하길, 좋아, 그럼 여기로 가봐야지. 레아가 두려움에 떨며 주변을 둘러보며 말하길, 노아님이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가 머리를 감싸쥐며 말하길,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뭘 해야 하지? 다음 쓰러뜨릴 몬스터 조건이 뭐였지? 꽤 간단하지. 그가 말을 이었어. 작은 녀석을 사냥하는 거야. 작은 슬라임, 그걸로 정했어. 지옥의 숲 어딘가,
기슭에 있길 바라야지. 거긴 보통 어디에나 있거든. 그가 풀밭으로 몸을 숙여 슬라임을 찾았어.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말하길, 얼마나 약한지 봐야겠지. 로리가 놀라며 말하길, 노아, 이 슬라임 이상해. 금색이잖아. 그는 손에 든 슬라임을 보며 진지하게 말하길, 그래. 자신은 검사였어. 슬라임은 완전히 다른 색깔일 수도 있지. 로리가 묻길, 그래서 다음엔 뭘 할 거야? 보아하니 싸울 생각인가 보네. 주인공은 대답했어. 뭐, 이미 이겼지만. 즉사 마법. 한 번에 불필요한 피해 없이 끝낼 수 있다면 왜 싸워?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즉사 마법을 반복하고는 고대 그림자 마법 아니냐고 물었어. 이 세상에선 아무도 그런 주문을 쓸 수 없어. 노아는 물었어. 하지만 이전 세계에선 필수 과목이었는데. 아닌가? 그는 괴물을 찾았어. 이제 뭘 하지? 그는 페타와 라자가 이제 그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 여기엔 아무도 없고 목록에서 발표도 없으니 그냥 자도 되겠어. 무슨 일 있으면 깨워줘야 해. 그는 더 편안하게 누워서 잠들기로 했어. 로리는 말했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알 수 없는 숲에서 낮잠을 자다니.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몇 시간 후 잠에서 깬 주인공은 다시 돌아갔어. 사람들은 그를 보고 소리쳤어. 노아님이 돌아오셨다. 리스타가 그에게 다가와 소리쳤어. 노아님, 너무 걱정했어요. 그는 사과하며 사냥하다가 시간을 완전히 잊었다고 말했어. 로리는 그의 어깨에 앉아 생각했어. 이제 그에게 무슨 괴물을 잡았냐고 묻겠지? 그리고 그는 슬라임이라고 대답할 거야. 그는 다가와서 늦은 것에 대해 사과했어. 테타와 레자는 이미 돌아왔어. 맞지? 테타는 몇 분 전에 돌아왔다고 대답했어. 그녀는 고대 용을 15마리나 데리고 있어. 레자는 그녀는 고대 용을 5마리 데리고 있다고 말했어. 로리는 그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했어. 용을 견과류처럼 까먹나? 그들은 SS 랭크야. 그들은 대체 무슨 헌터 레벨인 거야? 사라디아가 말했어. 자, 노아, 그들에게 자네가 잡은 괴물을 보여줘야지. 그는 대답했어. 여기 있어요, 사라디아. 그가 잡은 괴물은 바로 이 작은 녀석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고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 누군가 슬라임이냐고 물었어? 그는 맞다고 대답했어. 겨우 슬라임 한 마리만 데리고 돌아오다니. 틀림없어. 그는 끔찍한 영주야. 사람들은 지켜보며 말했어. 노아님은 겨우 슬라임 한 마리만 잡았네. 얼마나 반짝이는지 봐.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반짝거려. 사르데아가 말했어. 잠깐만. 저게 설마. 소문에 따르면 알 수 없는 숲에 탐욕스러운 왕이 산다고 하니 저건 슬라임의 왕이야. 아. 사람들은 말했어. 색깔과 광택을 봐. 저건 슬라임의 왕이 틀림없어. 전설적인 몬스터라고? 라이자는 말했어. 몬스터의 왕, 비록 작지만 그 가치는 고대 용 5마리를 초과해. 테타는 말했어. 정말 탐욕의 왕을 끌고 오셨네. 사라데아가 정리했어. 가문의 이름을 걸고 승자는 노아 왕자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놀랐어. 리스타는 말했어. 여기사님과 여기사님은 너무 강하지만 너무 쉽게 이기셨어. 역시 노아님만이 이 땅을 다스릴 자격이 있으신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외쳤어. 역시 우리 영주님이야. 로리는 말했어. 뻔한 결말이군. 주인공은 또 해냈다는 것에 놀랐어. 카터 영지의 평범한 하루. 로리는 노아 주변에는 활동이 많았지만 이전에는 노아가 쓸모없는 왕자로 알려졌었다고 말했어. 이것은 그들이 처음 그를 만난 이야기예요. 어린 왕자님. 기록 보관소. 다른 차원의 숨겨진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이 세계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여신에게 축복받은 현자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들조차도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녀, 흰용 로리가 기억하는 한 외부인으로부터 지켜온 장소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노아라는 소년이 기록 보관소에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여기가 도서관인가요? 책은 젖지 않나요? 그의 뒤에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정말 귀여운 용이네. 용은 당황했습니다. 말도 안 돼. 기록 보관소의 아이가?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이름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지? 그는 현자나 여신에게 축복받은 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놀랐다. 이건 침입인가? 그러자 그녀는 일어서서 침입자를 파괴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것이 금지된 기록 보관소를 지키는 악마들의 임무였다. 그러고는 입을 벌려 강력한 에너지 흐름을 방출하여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녀는 여신이 창조한 7 악마 중 하나인 롤이라고 불리는 악마였다. 그녀의 능력은 즉각적인 재생이었는데 모두 세포의 빠른 성장 덕분에 몸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주인공은 손을 흔들며 입에 먼지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로리는 놀랐다. 불가능해. 그녀의 마법은 그에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 어떻게 이 녀석이 흠집 하나 없이 그녀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지? 노아는 앉아서 생각했다. 파괴와 창조의 힘과 동시에 유사한 이상한 마법이군. 그는 손을 흔들며 강력한 에너지 흐름을 활성화시키며 말했다. 뭐, 그런 거지. 그는 용을 보며 말을 이었다. 생각해보면 심지어 지루해 보이기까지 해. 용은 화가 났다. 누구지? 주인공은 그녀가 사람에게 이름을 물을 때 대답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용은 그가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마법을 방금 반복할 수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로리는 대답했다. 확실히 그렇군. 하지만 기록 보관소의 수호자가 되기 전까지 그녀는 신처럼 살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고 숭배하고 경계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기에 그런 녀석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웠다. 내 이름은 로리. 나는 이곳을 지키는 악마이다. MC는 그의 이름은 노아, 7번째 왕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물었다. 주인공은 완전히 우연히 왔다고 대답했다. 그는 성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공간 균열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탐험하기로 결심했고 이곳에 왔다. 로리는 놀라며 말했다. 공간 균열에 들어갔다고? 그녀는 그 녀석이 균열을 통과했으니 다른 세계에서 왔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 세계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노아는 책으로 가서 얼마나 희귀한 책들이 많은지 말했다. 로리는 그에게 더러운 손으로 책을 만지지 말라고 소리쳤다. 바보 녀석. 그러고는 그녀는 자신의 존재 의미는 이 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용은 날아올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이곳을 지키는 악마처럼 소리쳤다. 그녀는 이 남자를 파괴할 것이다. 그녀는 입을 벌려 그에게 거대한 에너지 흐름을 향하게 했다. 그는 선반 위로 뛰어넘으며 도망치려 했지만 에너지가 그를 따라잡아 빙빙 돌리며 공안에 가두었다. 그는 조심하라고 소리쳤다. 그녀 자신은 이 사랑하는 책들을 손상시킬 수 없을 텐데. 로리는 책은 그녀의 마법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그는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MC는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보호받고 있겠군. 그는 뭔가 시도해보고 싶었다. 그는 팔을 벌려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공중으로 떠올라 손에서 여러 개의 강력한 화염 발사체를 방출했지만 그것들은 선반 밖으로 날아갔다. 로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놀라며 기록 보관소의 보호 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책은 손상시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좋아. 그들은 이것을 끝낼 것이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주인공은 로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신이 그녀가 어떤 종류의 책 악마인지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냥 그녀가 그의 조용한 삶을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많은 마법진이 나타났고 노아는 봉인이라고 외쳤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이게 뭐야? 그는 바보야. 그가 뭘 한 거지? 왜 그녀는 이렇게 작은 몸에 있는 거지? 그는 그녀의 힘을 봉인했다고 대답했다. 로리가 폭발했다. 그런 녀석이 가서 고이 악마의 힘을 봉인했다고? 도대체 그는 누구지?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말하지 않았나? 그는 노아, 7번째 왕자이다. 나중에 주인공은 다시 기록 보관소에 왔다. 로리는 그가 또 왔다고 말했다. 그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그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다면 텔레포트 마법의 도움으로 쉽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녀는 그런 마법은 높은 등급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었다. 그런가? 그러고는 그는 책 중 하나를 집어들어 읽기 위해 앉아서 굉장하다고 말했다. 만화라는 것은 정말 재미있다. 정말. 로리가 말하길 기록 보관소에는 완전히 다른 현실의 책들이 있다고 했어. 심지어 동인지도 있대. 그녀는 한숨을 쉬며 그가 금지된 책을 읽을까 봐 걱정했는데 만화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러 와서 취향이 좋다고 말했어. 주인공이 그녀를 불러 추천할 만한 것이 있는지 물었어. 그녀는 그에게 책들을 보여주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전부 다 좋다고 말했어. 그는 그럼 이걸로 하겠다고 말했고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눴어. 그리고 그녀는 두 손을 맞잡고 그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 딱딱한 말투는 그녀답지 않았어. 한 번은 그가 망가진 책을 가져오자 로리는 모든 만화책을 망쳤다고 소리쳤어. 책을 들고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는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하며 묻은 줄도 몰랐다고 말했어. 그러고는 마법을 써서 닦아내고 자 보라고 말했어. 새 것 같잖아. 그들은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는 이 만화 정말 감동적이라고 말했어. 그녀는 정말이냐고 물었어. 그리고 그녀도 좋다고 덧붙였어. 그녀는 같은 작가의 다른 책을 추천했어. 그는 진지하게 로리, 그녀 취향 좋다고 말했어. 갑자기 그들은 싸우기 시작했어. 그는 그녀가 바보라고 소리쳤어. 아무것도 이해 못한다고. 그녀는 그에게 바보라고 소리쳤어. 주인공은 계속해서 이 책이 이 작가의 최고 작품이라고 말했어. 그녀는 분개했어. 그의 취향은 끔찍하다고. 그는 책을 내밀며 그녀가 말하길 여기 그의 최고 만화 3권이 있다고 했어. 그녀는 동의했어. 좋아. 뭔가 있긴 하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책을 보여달라고 했어. 그녀는 3권의 책을 꺼내며 여기 있다고 말했어. 그녀는 승리에 기뻐하며 그녀가 고른 만화가 더 나은지 말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는 바보라고 대답했어. 그의 것도 못지않다고. 그러고는 집에 갈 시간이라며 무슨 문제 있냐고 물었어. 로리는 더 오래 있을 수 없냐고 물었어. 노아는 그녀가 물어도 늦으면 큰 누나 매시는 분 단위로 세기 시작할 거라고 대답했어. 그는 그들 모두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그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 갑자기 그녀에게 여기서 나가고 싶냐고 물으며 함께 떠나자고 제안했어. 그녀는 자신이 이곳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어. 그는 계속해서 하지만 그녀를 여기에 가두는 마법은 없다고 말했어. 있었나? 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었어. 그는 마법을 경보장치로 사용할 수 있었어. 노아는 그녀가 혼자 기록 보관소를 지키는 건 의미가 없다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어. 기록 보관소 밖의 세상, 그녀는 그것을 두려워했어. 그녀가 이곳의 수호자가 되기 전 그녀는 바깥 세상에서 살았어. 그녀는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존재였지만 이 숭배는 곧 보편적인 적대감으로 바뀌었어. 그녀는 모두의 적이 되었어. 로리는 도망치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빨리 무엇이든 미워할 수 있는지로 그녀를 여전히 두렵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녀는 기록 보관소의 수호자가 되었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 그녀는 이곳에서 평화를 찾았어. 그녀는 만약 머무르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녀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노아가 물었어. 그래서 뭐? 그녀는 화를 내며 그에게 닥치라고 소리쳤어. 그가 모르는 척하지 못하게. 그는 단지 남자일 뿐이야. 그녀는 여신이 창조한 가장 강력한 존재인 악마야. 그와 같은 남자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어. 로리는 그를 싫어하고 여기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소리쳤어. 그러고는 그것은 거짓말이고 말할 의도가 없었고 잘못되었고 단지 그러고 싶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몸을 돌려 걸어갔어. 로리는 미안했어. 실수였어. 그녀는 알고 있었지만 왜 그녀일까? 그 후 아무도 더 이상 기록 보관소에 오지 않았어. 그녀는 계속 앉아서 기다렸어. 갑자기 기록 보관소 깊은 곳에서 소음이 들렸어. 그녀는 달려가며 노아, 그가 왔다고 소리쳤어. 그가 여기로 돌아왔어. 그녀는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해야 했고 그와 함께라면 이곳을 떠나는데 동의할 거야. 그녀는 확신했어. 그녀는 나가서 괴물을 봤어. 그는 촉수에 책을 들고 여기 기록 보관소라고 말했어. 그러고는 그의 촉수를 들어 올리며 굉장하다고 말했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 보관소. 마침내 이 모든 지식이 이제 그의 손에 들어왔어.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 어떻게 여기 온 거지? 그녀에게 돌아서서 저 여자가 여기 수호자냐고 물었어? 땅에 처진 결계가 약해진 것도 몰랐나? 그러고 보니 맞다. 노아가 힘을 봉인했었지. 저런 식으로 도서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감히 책에서 떨어지라고 쏘아붙였어. 미천한 하찮은 것. 쓸모없는 수호자 주제에 비키라며 촉수로 그녀의 손을 잡고 들어 올렸어. 로리가 놓으라고 소리쳤어. 조용히 닥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흡수하는 걸 지켜보라며 책장으로 걸어갔어. 봉인만 안 됐어도. 그 책은 만지지 말라고 위에서 소리쳤어. 촉수로 책을 집어들고 묻기를 만화책인가? 이런 건 숨겨진 지식이 아니라며 책들을 흩뿌렸어. 세상의 모든 작품이 모여있는 곳에 만화책이라니? 멍청이들이나 읽는 거지. 내가 찾는 건 이런 게 아니야.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비법서, 나라 전체를 굴복시킬 수 있는 마법 같은 책들 말이야. 이런 싸구려 책 말고 바닥에나 뒹굴 것들이 왜 책장에 있어. 로리가 그런 거 아니라며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어. 뭐라고 했냐? 만화야말로 휴식과 안정을 위한 최고의 책이라고 대답했어. 오랜 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금서나 마도서 따위가 아니라 만화와 소설이 나를 달래줬어. 그것이 너와 나를 이어줬어. 만화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화를 냈어. 작가들에게도 사과하라고 했어. 촉수를 들어 올려 빙빙 돌리더니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고 소리쳤어. 촉수로 온몸을 휘감았어. 노아, 살려줘. 더 세게 조이며 죽어. 라고 소리쳤어. 그때 노아가 갑자기 나타나 몬스터를 공격하며 죽어. 라고 소리쳤어. 어떻게 도서관에 들어왔냐며 놀라서 물었어. 주인공 왈, 전이 마법. 몬스터는 놀랐어. 전이. 자신은 그런 마법 모른다고. 노아는 로리를 안아 들고 괜찮냐고 물었어. 그녀를 땅에 내려놓자 자기를 구하러 와준 거냐고 말했어. 구하다니. 그냥 우연일 뿐이야. 만화책 읽다가 잠깐 싫어온 것뿐이야. 그래서 한동안 여기 안 왔던 거고. 역시 만화책이 최고지. 주인공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어 노아. 라고 외치며 울기 시작했어. 갑자기 사라져서 다시는 못 돌아올 줄 알았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 걱정 말라고 대답했어. 못 온 이유는 가족 여행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녀가 물었어. 여행. 거절하고 여기서 계속 책 읽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어. 주인공은 예쁜 리본을 꺼내 보라고 했어.
로리,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그녀는 놀랐어. 선물인가요? 만화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어. 그녀는 다시 그에게 달려들어 함께 가겠다고 말했어. 좋다고 했어. 침입자가 오지 못하도록 결계를 쳐놓고 만약 침입자가 오면 감지할 수 있게 해놓을게. 그러니 문제없을 거야. 정말로 같이 가도 괜찮냐고 다시 물었어. 로리가 좋은 만화를 많이 추천해줬는데 아직 갚지 못했다고 말했어. 그러니 추천해준 대가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겠다고도 했어. 그녀는 동의하며 함께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 그렇게 도서관의 악마 수호자는 재능 없는 왕자의 조수가 되었어. 문을 활짝 열고 노아님, 영토에서 귀한 광산을 발견했다고 소리쳤어. 그는 짜증을 내며 젠장, 이라고 말했어. 이번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리스타는 저번에 화산 거북에게 날린 불덩이가 블러드베어 둥지에 맞았다고 말했어. 그는 계속해서 젠장, 이라고 말했어. 이거 무슨 나비 효과인가? 로리는 여전히 바보 같다고 말했어. 더 재밌는 것들을 보여줘서 함께 과거를 추억하고 싶어. 인트로에서 그녀와 노아는 화염 폭발로 화산 거북을 물리친 후 실수로 블러드베어 둥지를 파괴하고 값비싼 광석을 발견했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곳에서 거대한 미스릴 광맥을 발견했다고 말했어. 이번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소리쳤어. 로리는 미스릴이 희귀한가요? 라고 물었어. 팔면 엄청 부유한 영토가 될 수 있을 텐데. 진짜로? 세바스찬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었다고 했어. 그들은 그걸 이용해야 해. 최근에 도시에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왔어. 그들 때문에 그들의 보급품이 빠르게 바닥나고 있어. 주인공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외딴 곳에 가는지 물었어. 세바스찬은 노아 왕자가 여기 있다는 게 알려진 후 전 세계에서 몰려온다고 대답했어. 그런데 리사가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 주말에도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노아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리기 위해 모든 걸 할 거야. MC는 공포에 질려 외쳤어. 이제 가장 살기 좋은 곳 순위에서 카터 땅이 1위이고 광맥이 그들의 주요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세바스찬은 손을 앞으로 뻗으며 외쳤어. 광석을 발견한 건 마을 사람들이지 그가 아니야. 즉 그의 공이 아니라는 거지. 주인공은 말했어. 하지만 그렇게 된 거야. 오직 그만이 그를 이해해. 세바스찬은 말했어. 글쎄, 그가 그의 입장이라면 미스릴 광맥에 대해 침묵할 거야. 로리는 놀랐어. 비밀로 해야 해. 사라데아는 재무장관의 딸이야. 만약 그녀가 광석 판매에 관여한다면 가격이 급등할 거야. 로리는 물었어. 이미 엄청나게 비싸다면 멋진 일이 아니야? 주인공은 대답했어. 그의 바보 이미지에 대한 그런 공포. 그녀는 계속해서 영원히 숨길 수는 없을 거라고 했어. 그는 이해해. 그렇지. 그는 이 광맥을 즉시 여기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어. 주인공은 이 사람만이 자신을 지지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세바스찬을 불렀어. 그가 와서 자기 소임이라고 말했어. MC는 그에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인을 부르라고 요청했어. 며칠 후 노아는 마차를 타고 도시를 지나가며 생각했어. 그가 여기 있을 것 같아.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 어쩐지 카터 영지가 너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 로리는 그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말했어. 노아는 말했어. 결국 그들은 심지어 여기에서 미스릴 광맥을 발견했어. 이 상인은 광석 판매에 대해 그들을 속였을 거야. 그는 만약 어떤 악덕 상인이 그를 속이면 그의 명성이 바닥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이용당했고 알몸으로 남겨졌어. 그는 분명히 아무것도 모르는 영주라는 지위를 얻을 거야. 로리는 말했어. 맞아. 만약 그런 뻔뻔한 상인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는 대답했어. 그래서 그는 세바스찬에게 최악의 평판을 가진 사람을 부르라고 요청한 거야. 나쁜 평판은 사업에 대한 정직한 접근 방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가 그의 앞에 나타날 거야. 그는 그를 100% 확신해. 로리는 그가 그를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어.
그러자 세바스찬이 들어와서 그가 부탁한 사람을 데려왔다고 말했어. 노아는 그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 세바스찬은 경고했어. 매우 특정한 외모라고. 그는 조심해야 해. 그는 망토로 완전히 덮인 작은 키에 이해할 수 없는 생물을 보았어. 목소리가 들렸어. 만나서 반가워. 그의 이름은 사브리나 이키구야이고 그는 망토를 벗었어. 노아는 놀라서 외쳤어. 고블린? 세바스찬은 그가 나라의 많은 상인들의 평판을 연구했고 그가 노아님이 찾아달라고 부탁한 것에 가장 가까웠다고 말했어. 그는 대답했어. 나쁘지 않아. 로리는 왜 괴물이 상인으로 일하는지 궁금해했어. 노아는 그가 고용되었다고 말하고 다시 물었어. 이키구야, 그는 그에게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어. 그러자 그는 생각했어. 그는 그런 이름을 가졌구나. 그는 왜인지 모르지만 그저 엄청나게 악당처럼 들려. 로리는 주인공의 어깨에 앉아 그의 귀에 속삭였어. 기다려, 노아. 하지만 고블린이야. 그는 그녀가 용이라고 대답했어. 그래서 뭐?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가 얼마나 청렴한 상인이냐는 거야. 아키구야는 갑자기 울었고 그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어. 그는 대답했어. 그가 이렇게 된 이유로? 그는 이런 말을 처음 들어. 그는 너무 행복해. 로리는 놀랐어. 그가 이렇게 되었나? 주인공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 알겠어. 그것은 엄청나게 어려워야 해. 그는 계속해서 그는 그런 친절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어. 노아는 그와 그의 실패를 바란다고 말했어. 그러고 나서 그는 무언가를 기억했어. 그는 그에게 건네주며 그들의 우정의 표시로 그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어. 로리는 코웃음을 쳤어. 그는 방금 그에게 무엇을 준 거지?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 그는 일종의 퇴마 물건이라고 대답했어. 그는 에치고야가 여기 있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어. 만약 어떤 여행자가 그를 죽인다면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거야. 로리는 선물을 보고 생각했다. 노아가 준 물건이 성물처럼 보인다고. 나중에 노아는 마당에 있는 거대한 금산을 보고 소리쳤다.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대한 금산이야? 이러다가 세계 경제가 망하겠어. 세바스찬이 말했다. 이건 에치구야가 가져온 돈입니다. 미스릴 광맥을 판 것이 그들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에치구야를 불러. 집사는 뒤돌아보다 옆에 있는 남자를 보고 놀라며 말했다. 에치구야가 이미 여기 와 있네. 그 남자가 자기소개를 했다. 노아가 소리쳤다. 누구? 로리가 소리쳤다. 그렇게 많이 변했어? 에치구야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는 설명을 약간 늦게 하고 계속했다. 노아님이 주신 목걸이를 걸고 나서 저주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노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손을 입에 대고 소리쳤다. 그럼 저주받았던 거야?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상인들이 그를 속였고 그 후 그는 고블린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아무도 그와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평범한 환전상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노아님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와 협력하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저주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GNU 길드로 돌아가서 돈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카터 영지에서 계속 일할 것입니다. 세바스찬이 다시 물었다. GNU 길드요? 주인공이 물었다. 그에 대해 뭘 알고 있나, 세바스찬? 집사는 계속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무역 길드입니다. 회원 중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보린 씨가 실종된 상인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인공은 손을 머리에 얹고 소리쳤다. 세바스찬, 왜 하필 그를 데려온 거야? 그의 친구가 아니었던가? 집사는 말했다.
이번 세기의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글쎄, 리스타가 말했다. 노아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시군요. 에치그리아 님의 저주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 소문을 퍼뜨리세요. MC가 소리쳤다. 쟤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테타가 말했다. 정말 놀라운 친절함이네요. 저희 지도자님은 정말 관대하십니다. 레자가 덧붙였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여정, 그녀는 그런 일에 연루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땅을 소유하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다. 사르데아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죽음의 숲 깊숙한 곳, 마왕 케라노스티아의 영역. 악마는 신문을 손에 들고 읽으며 말했다. 새로운 영웅, 노아 카터. 그는 마우 아가씨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없애야 하는지 물었다. 밤에 로리는 성을 걸어가면서 입에 물고기를 물고 있었다. 창문에서 빛을 보고 그녀는 놀랐다. 왜 그런 시간에 불이 켜져 있지? 그녀는 멈춰서 들었다. 거기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아님은 이미 잠자리에 드셨나? 대답이 들려왔다. 그는 잠자리에 드신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노아를 어떻게 지지할지 결정하는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로리는 겁먹었다. 이것은 광신자들의 모임이었다. 노아 왕자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테타가 계속했다. 알다시피 노아님은 지난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벌써 일주일이나 되었네요.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로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는 그냥 멈추곤 했습니다. 라이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노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했다. 테타가 대답했다. 뭐라고 하셨죠, 라이자? 그녀는 노아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어둠의 마법사입니다. 모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의 그림자입니다. 사르데우스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은 그녀이며 이것이 그들의 땅의 미래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말에 놀랐다. 로리가 말했다. 네.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도요. 리사가 물었다. 사르데아 아가씨. 그녀는 미래라는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녀는 대답했다. 리사, 카터 영지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영토는 꽤 위험한 죽음의 숲과 접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숲 반대편에는 카리노스티아 악마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공포에 떨며 영토를 지켜왔습니다. 마왕이 살아있는 한 카터 땅은 쉽지 않을 거야. 노아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어. 테타가 소리쳤어. 알겠어. 그래서 그가 그러고 있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노아님은 마왕을 파괴할 계획이야. 세라디아가 대답했어. 맞아. 그들은 노아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하기 시작했어. 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는지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 시대의 마왕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 테타가 물었어. 그런데 왜 노아 씨는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거야? 그의 힘으로는 마왕에게 질 가능성이 없어. 사라데아가 말했어. 맞아. 노아는 하늘의 축복을 받았지만 마족 땅을 침략할 동기가 없어. 그래서 그래. 리스타가 소리쳤어. 그녀는 알고 있어. 그들이 물었어. 그게 사실이야, 리스타? 그녀는 계속 말했어. 만약 노아 씨가 혼자 간다면 카터 영토는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될 거야. 그들은 소리쳤어. 맞아. 사라데이가 말했어. 그리고 그는 이 땅을 보호하기 위해 마왕을 물리쳐야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들의 영토를 떠나야 할 거야. 문제네. 테타가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쳤고 그들은 그들이 실망시키고 있다고 말했어.
그들은 왕자님의 기사가 되기 위해 여기 왔어. 노아가 감히 그들을 짐이라고 생각하다니? 테타와 기사들이 이 땅을 지킬 거야. 마법사들과 레이자도 빠지지 않을 거야. 서로를 향해 돌아서며 그들은 소리치기 시작했어. 테타는 노아님을 돕겠다고 소리치고 레자는 마법사들은 왕자님 소유라고 소리쳤어. 로리는 바보 마녀와 멍청한 기사가 또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어. 사라디아가 말했어. 알겠어. 그래서 그게 그가 정말로 생각하고 있던 거구나. 테타와 레자는 침묵하고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어. 그녀는 계속 말했어. 노아님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걱정을 덜 할 거야. 그는 그들의 경쟁심을 이용하고 있어. 그는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어. 사라데아가 소리쳤어. 기다림. 그것이 그의 방식이야. 그리고 나서 그는 마왕을 파괴하기 위한 원정에 나설 거야.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의 집단적인 마음으로 그들은 노아님이 생각하고 있던 것, 마음과 마음 사이의 균형을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림자의 군주이고 그래서 그들은 더 강해져야 해. 그녀는 열심히 노력할 거야. 로리가 폭발했어. 여기에 바보들밖에 없어? 테다는 노아 씨에게 기대되는 만큼 이를 철저히 생각하라고 말했어. 레자는 노아를 섬기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했어. 리사는 이 곳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어. 사라데아는 노아를 향한 모든 것은 사랑과 존경뿐이라고 말했어. 그들은 손을 잡았어. 로리는 놀랐어. 이건 미친 짓이야. 그녀는 노아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둘러 떠났어. 로리는 그의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 노아, 사람들이 제멋대로야. 그녀는 그에게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는 이제부터 은둔자가 되겠다고 소리쳤어. 그녀에게는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했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로리는 화가 나서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 세상에. 그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지 않아. 알았어. 며칠 후 노아와 로리는 걷다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마왕을 봤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대체 왜 마왕이 그에게 절을 하고 울고 있는지 궁금했어. 몇 시간 전 마왕의 영토 케라노스티아. 고문이 말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하, 카터 땅의 새로운 영주 노아 카터는 기사단장과 최고 마법사를 휘하에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최근에 광맥을 발견했고 엄청난 양의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영주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전 왕이 보낸 스파이들이 발견되어 너무 심하게 부상을 입어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새로운 영주 노아가 마족 땅을 노예로 삼을 계획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녀가 대답했어. 알겠어.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하지? 너무 무서워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할 거야. 고문이 대답했어. 마오 아가씨, 진정하시라고 합니다. 마왕은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제발, 그녀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여왕이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그녀는 악마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죽기 전에 그녀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악마들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명령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감시받고 있어요. 만약 그녀가 순수 혈통이었다면 그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지휘 아래 뭉쳤을까요? 그가 대답하길 고통받는 건 그녀뿐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폐하, 마계에도 그녀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딸을 악마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의 아이들이 그녀의 추종자가 될 거예요. 그녀가 말하길 하지만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조언자가 이어서 말하길 약한 악마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강한 자들의 압박에 죽어가죠. 그녀가 이어서 만약 그녀가 노아에게 도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말하길 그녀는 분명히 죽을 거라고 했어요.
마오는 두려워하며 무섭고 죽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어요. 그녀는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고 다치고 싶지도 않아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많은 악마들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악마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거예요. 그것이 그녀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이죠. 비록 그녀가 지금은 여왕이지만 어린 소녀가 자신을 희생하다니 이 세상은 얼마나 잔혹한가요? 조언자가 말하길 그녀는 강해졌어요. 폐하. 그녀는 뛰어내리려고 가장자리로 갔고 하인이 누군가 그녀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현재 주인공은 소리쳤어요. 왜 악마왕이 지금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지? 그리고 누가 이 코스프레 소녀를 그의 사무실에 들여보낸 거야? 하인들이여. 급하게 그녀는 그에게 마계의 공격 준비를 중단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가 묻길 악마들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인공은 놀랐어요. 마계의 공격이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애초에 왜 그녀가 여기에 온 거지? 만약 농담을 하고 싶다면 다른 곳을 선택해야 할 거예요. 그녀가 대답하길 그런 상황에서는 바보인 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어요. 결국 그는 아마 비밀로 하고 있을 테니까요. 인간과 악마는 수년 동안 서로 싸워왔어요. 그가 그들에게 반대할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묻길 어째서요? 그녀가 말하길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고 그는 그것으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악마들을 전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가 놀라며 이어서 말했어요. 그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농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 코스플레이어는 심지어 그들의 말을 듣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녀가 안쓰러웠어요. 그녀는 계속 울었어요. 그녀가 원하는 건 오직 평화뿐이었어요. 그는 그녀의 옆으로 돌아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두려움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도 그렇다고 아이의 목숨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놀랐어요. 뭐라고요? 그는 이미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악마 여왕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지만 여전히 그녀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평화롭게 살게 될 거예요. 그는 그녀의 세계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손을 내밀며 물었어요. 거래인가요? 그녀가 묻길 정말인가요? 공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없는 악마들을 그의 보호 아래 둘 거라고요. 로리가 말하길 그가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했어요. 모에는 계속 울면서 미스터 노아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말하길 이봐. 기다려야 해. 악마들을 보호한다고?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리사가 나타나 역시 노아님답다고 말했어요. 악마 여왕의 요청을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의 보호를 제공했어. 주인공은 화가 났어요. 또 일어났어. 로리, 뭐라고 말해야지. 이 아이는 악마 여왕이야. 그녀의 힘이 보여주고 있어. 그는 그녀에게 더 나은 말을 하라고 했어요. 모에는 더 가까이 다가와 그에게 감사했어요. 로리가 말하길 노아 숭배 컬트에 새로운 멤버가 추가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는 화를 내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번에는 또 조언자가 그들에게 와서 허리를 굽히며 말하길 폐하. 주인공이 누가 왔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조언자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에게 용서를 빌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놀라서 묻길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이어서 말하길 폐하께서 인간에게 항복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그들은 카터랜드를 파괴할 거예요. 그녀가 소리쳤어. 뭐라고?